식후에 바로 올라가 있는 그 혈당을 끌어내려 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습관들의 영향력은 쌓였을 때 굉장히 크게 발휘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당뇨의 무서움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제가 올렸던 많은 당뇨 관련 영상들에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당뇨는 생활에서 오는 질환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바꿔서 실천을 해주신다면 질환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오늘 영상은 당뇨까지 가기 직전인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가 있어서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누구보다 당뇨를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나 꼭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당뇨 예방 생활 습관 첫 번째, 하루 3번 식사를 제때 그리고 20분 이상 하세요. 당뇨병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오죠.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에 포도당을 전달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왜 3끼를 다 먹어야 할까요? 현대인들 중에서는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이나 저녁에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바빠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복 시간이 길어져서 허기가 많이 지고 점심이나 저녁에 몰아서 먹을 때 빠르고 급하게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러한 식사 패턴은 인슐린 분비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요. 당뇨 예방의 기본 원칙은 혈당 수치를 완만하게 조절을 해서 체내의 인슐린 농도 변동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다가 한 번에 너무 빠르게 많이 밀려 들어오면 위장과 췌장에 한 번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고 혈당과 인슐린 수치도 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다 제때제때 식사한다는 말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일정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식사량도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5분 정도로 짧을 경우에는 당뇨는 물론 비만, 고지혈증 발생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꼭 20분 이상으로 지켜주세요. 내가 평소에 좀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앞에 두고 천천히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많이 빨리 먹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당뇨 예방 습관 두 번째, 밥 2숟가락 덜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어요. 밥을 안 드실 경우에는 면이나 빵을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삼시세끼 모두 밥을 먹는다면 탄수화물 과다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비율이 6대 3대 1 정도가 권장됐지만 현재의 식단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인 5대 2대 3 혹은 5대 3대 2 정도를 이상적인 비율로 보고 있어요. 성인 2000kcal를 기본으로 했을 때 탄수화물을 하루 1000kcal 정도, 그럼 밥 한 공기에 이제 300 정도 되죠. 그러면 3번 다 밥을 먹어도 되겠구나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이 밥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다양한 음식들에 포함이 돼 있어요. 반찬에 자주 쓰이는 설탕이나 전분, 볶음이나 탕요리, 라면 사리, 떡사리, 감자, 고구마, 각종 반찬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과일에도 과당이 들어있고 우유에도 유당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이 다른 당이라는 이름으로 음식들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탄수화물 섭취량은 충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좀 덜 먹는 대신 섬유질이 많은 샐러드나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들로 포만감을 채워주시면 영양학적으로도 절대 부족하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밥을 드신다면 백미밥보다는 현미가 많이 포함된 현미밥 또는 잡곡밥을 추천드려요.
같은 곡물이라도 백미는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고 혈당을 정말 빨리 올리죠. 하지만 현미와 잡곡류는 껍데기가 다 있기 때문에 비정제 탄수화물이죠. 자세한 얘기는 정제 탄수화물 편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밥 대신 면 요리도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빵도 마찬가지죠. 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먹을 때부터 2젓가락 정도 덜어 넣고 먹고, 그리고 빵도 2입거리 정도 썰어 넣고 먹으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당뇨 예방 방법은 디저트를 줄이셔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정제 탄수화물이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식사 후에 디저트를 꼭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음식 중에 짠 음식이 많죠. 찌개류 같은 게 많기 때문이고, 젓갈이나 뭐 김치 같은 것도 짜기 때문인데, 그렇게 짠 음식을 먹은 후에 단 거를 꼭 챙겨 드시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단 거를 먹는다 했을 때 어떤 단 걸 드시나요? 어떤 디저트를 드시나요? 식사 후에 시원한 탄산음료,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 빙수, 카페에서 케이크와 커피, 뭐 출출할 때 떡이나 빵, 정말 많은 분들이 흔하게 드시죠. 이렇게 이제 별 생각 없이 내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엄청난 양의 설탕과 액상, 과당이 이 음식들 디저트에는 함유돼 있어요. 실제로 여름에 자주 드시는 아이스크림 바 하나에도 보통 15g의 당이 들어있고, 오렌지 주스 한 병에는 20에서 30g, 조각 케이크 하나에는 30에서 40g 이상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큼인지 느낌이 잘 안 오시잖아요. 생각해보시면 이제 작은 각설탕 하나가 3g 정도의 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은 각설탕 5개, 오렌지 주스에는 7, 8개, 조각 케이크 하나에는 10개 이상의 각설탕을 씹어 먹는 것과 매한가지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WHO에서 권고한 하루 설탕 권장 섭취량은 40에서 50g 정도 이하예요. 즉 작은 각설탕을 13개에서 14개 정도 이하로 먹으란 얘긴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미 디저트 뭐 한 2조각, 뭐 케이크 2조각 먹으면 권장 섭취량을 넘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한두 번 내가 이렇게 당을 먹었다, 한두 번 달달한 걸 먹었다고 바로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느라고 무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단순당 섭취로 인해서 체중이 늘 수밖에 없고 복부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저트는 가능한 줄여주시고, 디저트를 드시고 싶을 때, 달달한 걸 먹고 싶다 할 때는 적정량의 과일이라든가 차라리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드셔주세요. 당뇨 예방 원칙 네 번째는요, 식후 산책입니다.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은 언제겠어요? 바로 식사 직후겠죠, 여러분. 그런데 식사 후에 여러분들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환자분들은 이제 배가 많이 부르니까 겨울철에 따뜻한데 누워가지고 있고, 테레비를 보기도 하고, 잠시 잠을 자기도 하고, 핸드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후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관리에 정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가서 산책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날씨가 덥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이를 닦거나 집안 정리를 하는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식사 후에 몸을 움직이면 우리의 근육들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식사 후에 혈당 수치의 상승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근육과 다른 세포로 이동시켜 주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이라도 해야 인슐린의 효율성도 증가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그렇다면 내가 산책이나 활동하지 않고 바로 식후에 운동을 해버리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화작용은 부교감 신경과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격하게 자극이 돼서 오히려 반대되는 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는 과격한 운동은 좋지가 않고요. 약간의 산책이나 집안일처럼 그냥 몸을 약간 움직이는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난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운동을 할 거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격한 운동이 아니라 이런 적은 움직임의 행동들이라도 식후에 바로 올라가 있는 그 혈당을 끌어내려 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습관들의 영향력은 쌓였을 때 굉장히 크게 발휘될 수 있어요. 자, 최근 국제당뇨병연맹이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16%나 증가했다는 통계를 내놨어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에 집계된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는 4억 6,300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보다 16% 증가해서 5억 3,7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해마다 당뇨병 환자는 평균적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증가율이 9.3% 정도였어요. 지금처럼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당뇨 환자가 폭증한 주된 이유를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특히 식사 후에는 몸을 움직여서 손쉽게 혈당 관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격하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30분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까지도 떨어뜨려지고 몸 전체의 근육량이 증가되고 인지 능력도 상승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식사 후에는 산책을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운 방법들이었죠. 첫 번째로는 하루 3끼 20분 이상 식사하기, 두 번째로는 밥이나 면을 2숟가락 덜고 먹기, 세 번째로는 단순당이 많은 디저트를 줄이기, 네 번째로는 식사 후에 꼭 바로 산책하기.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이 너무 단순하고 쉽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뇨라는 병 자체가 5년에서 10년, 20년 나쁜 생활들이 내 몸속에 쌓이고 쌓여서 걸렸던 만성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금의 습관들, 좋은 생활 습관들을 5년에서 10년, 20년 긴 기간 동안 실천하면 할수록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리고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합병증이 생기고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우리가 진단받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당뇨병을 조금이라도 예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당뇨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